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관련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중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이 러시아 전승절 즈음에 밀착 회담을 한 겁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예,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세계 전략이 있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전략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바로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했던 역 닉슨 독트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의 핵심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너무나 브로맨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끊어내서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전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관세 전쟁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이 협정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가운데 전성절에 지금 러시아하고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저렇게 만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국의 전략이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앞으로의 브로맨스 관계는 8월 달에 다시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욱더 공고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양국 정상 정상회담 이후에 중러 관계 강화하는 공동성명 채택을 했고요. 또 이제 국제사회 대북 제재 압박 중단하는 거 촉구했거든요. 근데 사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나서는 이유는 핵 문제잖아요. 핵 문제잖아요. 근데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빠졌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요. 2019년도에 소위 말해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한 행보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뭐라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해왔느냐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 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해제해 달라고 이것을 제출을 했었어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논의를 하다가 그만두고 하긴 했지만 그 연장선상이라고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게다가 이제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러시아와 한 참호에 있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협정이 체결이 되고 파병이 되고 무기가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에 대한 짐이 하나 있는 거죠.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풀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북 제재 해제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관세 전쟁을 미국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북한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거죠. 전략적 칩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이제 선물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통해서 오히려 비핵화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여기 북한 제재 문제를 해제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동참해서 해제에 동참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대국 외교에서 고립된 모양새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런데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사실상 미국이 1945년도 이후에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또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서를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질서를 파괴하거나 질서를 해체하는 것은 아주 한순간에 없어지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자유무역 질서라고 하는 거가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얘기하고 그린란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영토 존중이라고 하는 국제 규범에 이것도 질서인데 이것도 지금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국제 질서의 해체 속에서 가장 큰 수혜자로서의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이게 이제 이번에 오늘이 전성절이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2022년도 이후에 전성절을 매년 이렇게 해올 때마다 사실상 맨 처음에는 아무도 이제 2022년도에는 초청을 안 했다가 2023년에는 한 개 나라가 왔고 작년에는 9개 나라가 왔는데 이번에는 무려 27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보면 강대국 정치뿐만 아니라 그 외의 국가들로부터도 지금 소외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전승절에 불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행보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6월이면요. 북러 조약이 맺은 지 1주년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 언제 다시 만날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동해상으로요. 어저께였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 여기에서도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11월 달에 벨로소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예. 2025년도에 있는 전성절 80주년에 북한군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군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네. 사실상 이 김정은도 참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참여를 안 했는데 그 결정적인 것은 아마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다자 외교 회담에 나간 적이 없다. 그래서 완오부대무로 이제 이렇게 다 비춰지게 되면 이것이 자기네들의 수령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고요. 또 다른 사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려고 하면은 비행기로 가면은 10시간 남짓, 기차로 가면은 10일에서 1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좀 고려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사코프 크리넨궁 외교정책 보좌관이죠. 이 사람의 한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바로 조만간 흥미로운 만남이 있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6월 19일 날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 간의 새로운 협정이 체결이 됐는데 그 1주년을 맞이해서 그렇게 이 김정은이가 러시아를 뭐 그 지역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북한이 지금 어제 1시간 가까이 오전에 미사일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 러시아에 계속해서 무기를 팔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